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나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 의정 포커스. 네, 오늘도 민자영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장 의정 포커스 민자영입니다. 네, 오늘은 현장 의정 포커스 어떤 의원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요 더불어민주당 광명시 제4선거구 김용성 의원의 의정활동 함께 만나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1등하기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맥을 못 추면서 몇 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 사회적인 문제로도 상당히 많은 지적이 일고 있는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저 원고를 봤어요. 그러니까 네. 보지 말걸. 원고를 봤어. 예. 출산율이라고 돼 있네요. 맞습니다. 예. 네, 이 출산율 정말 우리나라가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음. 사실 이게 저출산 고령화라는 키워드가 하루 이틀 나왔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네.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문제다, 해결해야 된다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사실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출산율이 0.76명, 2분기는 0.71명으로 좀처럼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출산율 1명 이하를 밑도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어디까지 더 떨어질까 참 무섭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임신을 시도하지 않는 딩크족, 비출산을 결심한 분들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아기를 너무나 낳고 싶어도 마음만큼 되지 않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김용성 의원 또한 난임 부부들을 만나서 이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왔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어떤 이야기들 듣고 왔는지 김용성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난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난임을 겪고 계신 분들을 직접 만나 뵈었는데요. 대부분이 육체적 고됨은 물론 심적으로도 오랜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게 말하면 정이 많다고 하는데 지나친 관심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점에서 난임 부부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또 노력과 고생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호소하는데 특히 임신에 대한 바람이나 간절하나 경제적인 한계 여러 가지 사항 감당하기 힘들어 난임 시술에 대한 부담이 커서 아이 갖기를 포기하는 난임 부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막 주변에 막 난임 부부 하면 야,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니?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오히려 더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이렇게 그 난임 하면은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피임을 따로 시행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난임으로 정의를 합니다. 예. 여성의 경우에는 만 35세 이상일 때 1년이 아니라 6개월의 시도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난임에 속하게 되는데요. 뭐 요즘 세대들이 임신은커녕 그 시작 전인 연애마저도 포기하는 3포 세대.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는 M포 세대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임신을 시도하기까지 참 기간이 긴 편입니다. 예. 일단 대학교 입학하고 나면 그 안에서 취업하느라 시간 지나고 취업하고 나면 또 어느 정도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기반이 또 필요하니까 이걸 맞아요. 충족해야 하는데 요즘 뭐 집값 문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늦어지고 자연스럽게 임신 시도도 늦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정말 흔한 얘기입니다. 네. 점점 늦어지게 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만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난임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현실이 되었는데요. 작년을 기준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환자 수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령대로 보면요. 딱 제 나이더라고요. 이 35세에서 39세 사이가 8,600명 정도로 네, 가장 9만 명 많은데요. 정도. 네, 9만 명 정도로 예. 기반이 좀 잡혀서 임신과 출산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또 쉽지가 않으니까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연 임신에서 난임 시술을 고려하는 분들 또한 많은데 혹시 두 분은 이게 비용은 어느 정도 드시는지 아세요? 몰라요. 이게 시험관하기 차 한 같은 거 대값 얘기하는 될까요? 건가? 맞아요. 비슷해요. 그래요? 이게 거진 한 번 하는데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이게 한 번 시도하는데 드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또 한 그렇군요. 번에 또 되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죠? 맞아요. 근데요. 제 주변에 1년 이상, 맞아요. 1년이 뭐예요? 한 몇 네. 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그렇고 우리가 흔히 보통 말하는 시험관이
네. 비슷한 거죠? 네,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고차수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임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보통 난임 시술이 3가지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인 난임 시술 인공수정 일단은 1차적으로 있고요. 신산배아 사용 최수정, 동결배아 사용 최수정, 일명 시험관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 예, 부분들인데 이것 또한 이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려고 계속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가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난임 지원 사업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한의학 난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시험관도 계속해서 호르몬을 주입하고 하다 보니까 의학적인 사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중단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요. 또 거부감 때문에 시험관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통해 한의학 쪽으로도 난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의 길을 열어놓았는데요. 도민들이 조금 더 다양한 치료 선택권을 가지게 된 한방 난임 지원 사업. 취지는 이해하지만 예. 또 듣고 계신 분들은 이게 좀 진짜 성과가 있을까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관련해서 김용성 의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그 10월 17일에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학 지원사업 결과보고회를 열렸었는데 제가 참석했거든요. 이날 실제 한의학 난임 지원에 참여 출산의 기쁨을 누린 경기도민 아이와 함께 직접 참석했거든요. 그때 생생한 후기를 들려줬는데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해당 도민은 2020년도에 참여해서 첫 아이를 낳고 23년도 2번째로 사업에 참여해서 현재 둘째 아이를 임신 중에 계신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한의학 지원 사업의 성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딱 한방 쪽만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양방과 한방 난임 시술을 또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면 서로 상호 보완을 좀 해나갈 수가 있어요. 양방은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고 한방에서는 체질 개선, 혈액 순환 촉진, 스트레스 완화 등 전신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텐데요.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건강하고 성공적인 임신을 기다리는 분들께 희망을 줬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양방, 한방 양쪽에서 좀 기싸움이 있어가지고 그 병원에서는 한의원 가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의원 쪽에서 또 양방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적절하게 다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선택의 폭이 넓어진 네.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한의학 난임 지원 사업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받는 거예요?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그리고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배우자로서 검사 결과 기준치 미달에 달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예. 이렇게 난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한의학 복용과 한방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도는 180만 원에 상당하는 한약을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외뜸이나 침 등 의료보험에 속하는 치료 비용은 환자의 개인 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예로부터 아기를 낳지 못해서 고생하는 부부가 있으면은 막 이렇게 시어른이나 아니면 친정 어르신들이 맞아요. 한의원에 가서 한약 지어오고 맞아요. 약 지어- 유용한 한의원이 있다. 그쵸, 가자. 그쵸, 이거 그쵸. 가시라요. 네, 예. 그러면서 또 임신으로 이어진 경우들도 많았잖아요. 그 경험을 토대로 이 사업을 통해서도 2년간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분이 자연 임신에 성공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7년부터 경기도에서 한의학 난임 지원 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한 1,700여 명 정도가 되는데요. 90%가량이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좀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80만 원 3개월 동안 와 대단한 액수예요. 이 정도면. 그쵸, 그쵸. 예, 그럼 대단히 좀 어떤 업계에 대한 부담 이런 거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2월부터 모자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한방 난임 치료 비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제는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금 더 많은 난임 부부들이 지원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경기도와 의회가 사업 확대를 검토하기에는 실제 예산이 좀 따라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난임 지원 수혜자가 경기도 내에서 확대가 될 예정인데 이와 함께 양방 난임 지원 사업은 예산이 정말 다행히도 증액이 된 반면에 예. 한의학 난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 김용성 의원이 직접 나서 관련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설명 들어보시죠. 네, 잠시만요. 제가 이걸 먼저 들어가지고 바로 들려드립니다. 난임 지원 수혜자가 확대된 점을
들어서 양방 난임지원에 대한 예산이 대략 54억 원 정도 증액한 반면에 한의학 난임지원 사업의 추가 예산은 아예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당시 한의학 난임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2억 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됐거든요. 올해 신청자가 대거 몰려 7월에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되었고 대기자로 등록된 난임 부부는 내년까지 속절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예산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또 난임 부부들 많은 만큼 예산 확보 좀 빠르게 됐으면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경기도에서는 이런 한방 난임 지원 사업 이외에 또 양방 쪽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네, 2022년 1월부터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난임 지원 사업이 이양이 되면서 경기도 거주자에 한해 난임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난임 부부들에게 체외 수정의 경우에는 최대 110만 원, 인공 수정은 최대 30만 원 등 비용 시술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거주 요건이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이 기준은 일단 낮췄습니다.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해서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로 바뀌었고요. 네. 난임 지원 횟수도 21회에서 25회로 더욱더 확대가 됐습니다. 또한 그동안 나이별 시술 기준이 좀 따로 있어서 이게 고령으로 갈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가 오히려 좀 줄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별 시술 기준도 폐지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보다도 아이를 갖고 싶다는 그 절실함을 가진 난임 부부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희망이 된 건데요. 가까운 보건소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니까요. 아이를 기다리는 경기도민이 있다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뭐 이런 정책이 그냥 단지 임신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이후에 문제가 더 크잖아요. 네.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용성 의원 또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맞벌이를 해야 한다거나 육아휴직, 단축 근무 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당장 의회가 나서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한정적이긴 해요. 그래도 적어도 임신과 출산만을 고려하는 정책보다는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김용성 의원입니다. 난임지원 확대 정책으로 단순히 임신하고 출산만 고려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난임 치료와 더불어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사 비용 등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임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한데요.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심리 상담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난임 부부들이 감정적인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살이 찐 상태긴 한데 좀 다이어트를 해서 슬슬 둘째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첫째를 낳을 때는 만 35세 미만이라서 고령 임산부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검사도 좀 간단했고 비교적 어려운 임신 기간은 아니었는데 이제 만 35세가 넘으면 고령 임산부에 속하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따라오는 추가 검사들도 상당히 많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물론 임신과 출산에 관련해서 바우처가 제공되긴 하지만 이게 몇 번 검사하고 나면은 아기 태어나기 전에 다 동이 나버려요. 그래서 그 부담도 만만치 않게 크게 들어가는데 김용성 의원은 그러한 고충도 함께 참고해서 고령 임산부에 대해 임신 전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합병증에 대해서도 이제 피하지 않고 쭉쭉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등이 강화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리고 요즘에 제 주변에도 보면 제 주변에도 아무래도 이제 고령 임산부들이 많으니까 이런 신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크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좀 같이 뭔가 방안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또 요즘에 쌍둥이가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많아요. 네, 그만큼 난임 시술을 통해서 어렵게 낳은 아기들이 많다는 건데 물론 아기들이 찾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기도 하지만 이후에 이제 망가진 뭔가 생활 등에 따라서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또 아기를 갖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이제는 보기 힘든 상황이 아니에요.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의회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안을 제시를 하면서 적어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임신의 기회를 포기하는 상황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난임 부부와 저출산 환경에 대해 앞으로도 꾸준한 의정활동 이어가겠다는 김용성 의원의 포부 만나보시죠. 이맘때면 쌀쌀해지는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더욱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난임 지원 사업은 그러한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 김영성 앞으로도 현장에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가정을 꿈꾸는 모든 분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가 든든히 곁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네, 취재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동안에는 아기를 갖기 위해서 난임 시술을 받은 뒤에 의학적인 이유로 중단이 되는 경우 시술 지원비를 반납을 좀 해야 했다고 해요. 이게 뭐 아이를 갖지 못해서 힘든 상황에 시술 과정도 본인에게 맞지 않아서 낙담하는 찰나 이제 돈까지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정말 삼중고를 겪어야 했던 난임 부부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난 5월부터 이렇게 시술이 중도 실패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청취하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경기도의 모습을 좀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우리 난임으로 또 고충을 겪고 있는 우리 또 부부들에게 뭔가 희망의 이런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정 포커스,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광명시 제3선거구 김용성 의원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오늘도 민정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